새아침.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안분자족한다면 남의 것을 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분자족이란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사침의 진은책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늘 근원을 생각합니다. 공술에 공수거란 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에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갈까요? 권력에,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3월 2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우주의 신비를 선물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뉴스였지만 이번 주 미국과 서구에서는 빅뉴스였습니다. 바로 우주의 탄생인 빅뱅과 그 후의 급팽창, 인플레이션 현상을 증명하는 중력파를 찾아낸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발견이라는 이 발견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4부에서 송영선 박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했습니다. 오늘 정신 인터뷰는 민주당에서 두 분을 모십니다. 경기도지사로 출사표를 낸 김진표 의원을 잠시 뒤 1부에서 만나겠습니다. 2부에서는 통합야당의 정강 정책을 두고 벌어진 내부 갈등에 대해서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합니다. 민간도 참가하는 확대회의로서 끝장 토론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3부에서 오정건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간신문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북핵 공조, 한미일 내주 정상회담 유력. 또 같은 내용입니다. 한미일 내주 3자 정상회담 연다. 박 대통령 아베와 처음 마주 앉는다. 이 세계 언론이 다뤘고요. 통독 비용 1,750조 원의 오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 남북한 관계 내지는 통일 관련 내용이고요. 예. 묻지마 규제 완화 시장 오작동 부른다. 예, 오늘 그 규제 완화 관련한 중요한 회의가 있죠. 요건 진보 쪽 신문이겠군요. 예, 그리고 아베와 처음 마주 앉는다? 마주 하는 건 아니겠지. 이번에 네. 오바마가 돼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옆에 앉은 적은 그동안 몇 번 있죠. 이번에도 마주 앉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신문의 표현들 참 재미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결국 이제 미국 오바마의 압력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먼저 헤이그 핵 안보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우리 측에 전달해요. 왔다 그러고요. 박 대통령도 이번에 이제 참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심을 거의 내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3자 정상회담 개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급선회 한 배경이 과연 뭐냐? 이 3국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졌기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글쎄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보다는 이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미국이 지금 한일 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장 큰 장애가 되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건데 네. 결국 우리 쪽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미국의 압력도 압력이겠지만 또 합리적인 계산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그 일본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가 대화에 소극적이다. 이런 거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를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대화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 미국이 중재하는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니까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또 회담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나중에 딴 얘기를 또 하기는 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최근 또 일본이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 상황에서 이 한일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닦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핵안보 정상회의 막간에 한 30분을 이용해서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미 그 자료가 나와 있던데. 네. 예, 그리고 미국과 함께 만나니까 뭐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틈은 없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좀 잘 조율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예. 뭔가 좀 얻어내는 그런 것이 좀 전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우리 정부가 최근 그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게 세 가지가 있죠. 고노다마 계승, 예.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처관급 협의체 가동 이 세 가지인데요. 반면에 이제 일본 정부는 고노다마를 계승하는 그 조건만 일단 받아들였죠. 고노다마 수정을 예.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언급만 한 상태인데 일단은 뭐 고노다마 계승을 넘어선 일본 측의 약속을 받아내는데 주력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도 이 일본이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 좀 철회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이 다음 달 초에 예. 일본 교과서 검증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또 한일 관계가 또 삐걱거릴 겁니다.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예,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이 북일 적십자 회담 오늘 결과가 나올 예정이죠. 네. 이 일본이 지금 북일 관계 개선 카드로 가지고 사실은 우리를 또 압박하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예. 있죠. 북한과 일본이 지난 3일 적자 회담 이제 재개한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어서 10일과 14일 사이에 그 몽골에서 요코다 씨 부모하고 요코다 씨가 북한에서 낳은 딸 김은경 씨 간의 상봉 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고조시켜 나가는 그런 그 상황인데 어제 그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적십자 신무회담 그리고 외무성 과장 간 비공식 협의를 이제 재개를 한 거고 이번에 외무성 관계자들끼리 단독으로 또 면담하는 그런 시간도 따로 가졌다 그러죠. 그래서 6월 반환 문제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오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북일 외무성 국장급 공식 회담 재개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이런 관측입니다. 예, 북일 적십자 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을 압박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75일이 남은 6.4 지방선거가 점점 열기를 떼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 승패는 수도권에 달려있고 그래서 지방선거의 빅2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국민적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는 현역인 김문수 지사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해서 여야 모두 후보 선출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병국, 원유철 등 기존 후보의 중진 차출로서 남경필 의원이 가세고요. 야당은 야권 통합으로 김진표, 원혜영 두 의원에다 김상권 전 교육감이 가세했습니다. 오늘은 오래전부터 경기도지사 출마 준비를 해온 김진표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경기도지사의 두 번째 도전이죠. 예, 네, 준비 그렇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 4년 동안 많은 경기도민을 만나면 때마다 4년 전에 당신이 최종 후보가 됐다라면은 당선도 됐을 거고 경기도정도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말씀들 많이 듣고 그래서 늘 마음에 비실이었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 사정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지금 원혜영 의원 등이 원래 경선 상대였는데 야권 통합이 되는 바람에 김상권 교육감이 이제 경선 함께 해야 될 그런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이 본선에서는 여야 간의 1대1 구도가 될 텐데요. 원래 김진표 도지사, 김상권 교육감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사임하고 곧장 도지사에 출마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는 혁신학교 등 많은 성과를 올렸었고 진보교육의 아이콘으로까지 자리 잡았었죠.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도지사 출마로 선회하니까 이 도지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신하는 그런 혁신학교와 같은 그런 진보적 교육관이 더 중요한데 이건 그냥 내팽개쳐 줄 수 있는 거냐 하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는 준비된 경제도지사 김진표하고 혁신교육감 김상곤의 조합이야말로 경기도민이 가장 원하는 조합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이 경선 상대로 원혜영, 김상곤, 방금 김상곤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원혜영 의원에 대해서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점이요? 약점보다는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보다 내가 좀 이 점은 더 낫다. 이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경기도가 아주 인구가 1250만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곳입니다. 대도시도 있고 도농복합 지역도 있고 농산어촌이 있고 척경 지역이 있고 따라서 32개 시군이 서로 먹고 살려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러한 다양한 갈등을 잘 조정하면서 하나로 통합해서 발전해 나가려면은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이 필요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관급 이상을 5번 지냈고,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또 최고위원 등을 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 측면에서는 제가 좀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되시면 이것만은 반드시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것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가 지금 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 재정 파탄으로 이어져서 전국 6개 광역권 중에 지난 10년간 그 GRDP 성장률이 꼴찌를 하고 일자리가 김문수 지사 8년 동안 증가율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서요. 재정 적자가 1조 5천억이 나오는 위기에 빠져 있어서 이것을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이 많이 만들어져서 경제를 튼튼히 하고 또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통해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것이 최우선의 과제고요. 예. 그걸 통해서 튼튼한 경제 재정을 만들어가지고 강한 복지, 강한 문화, 강한 교육을 만들어서 경기도를 유럽의 강소국처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제가 공직생활을 해서 닦은 모든 경험과 열정을 다 쏟아붓겠다 이런 생각으로 뛰고 있습니다. 예, 좋은 강소기업과 좋은 일자리부터 만들겠다. 예, 이런 취지군요. 예, 아무래도 이번 그 야당 경선에 있어서 지금 핵심적인 그 정책 그 경쟁이 교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김상곤 후보가 이 무상버스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김 후보님께서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 예, 좀 듣기에 따라서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무상버스 정책을 반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반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무상버스 공약이라는 게 한마디로 급조된 후보가 서리고 무척이만 공약을 내놔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민은 그동안 모든 조사에서 제발 통근 시간 좀 단축시켜달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이 125만 명인데 그중에 119만 명이 출근에만 1시간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 심지어는 4시간까지 이 통근에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줄여달라는 것이 제일 큰 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도민은 시테크를 원하는 것이지 재테크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금을 깎아달라고 하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무상버스 공약이라는 건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는데 이것도 실천 가능해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유럽의 그 자족적인 소규모 도시에서 소세 부담률이 한 50% 되고 인구는 10여만에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밖에 없을 때 그럴 때는 뭘로 요금을 받겠습니까? 세금 한 1% 더 받아서 해결하는 게 더 경제적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도 저 전남 신안군 같은 데는 대중교통수단 버스 38대밖에 없는데 이거를 완전 공영제로 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할 수도 없거든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다 함께 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인천시장 같은 분은 펄펄 뛰고 반대하던데 그러니까 이건 좀 실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전혀 될 수 없는 더군다나 다음 도지사 임기 내에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공약을 내놨다는 생각이고요. 경기도민들이 지금 갈구하는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려면 그 지하철, 서울 지하철을 경기도 끝까지 연장을 하는 그 그물망을 갖추고 거기에 그걸 급행화해가지고 저는 어저께 이 경기도 어느 곳에서도 서울 시내 중심부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연계버스를 잘 이용해서 가까운 경기도에서는 30분, 예. 먼 경기도에서도 1시간 내에는 들어올 수 있게 한다 해서 서울 경기 3060분 시대를 열겠다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김 후보님 공약을 좀 세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네네. 예, 7도를 또 연장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10여 년간 투자를 계속 해와서요. 네. 경기도 남부 지역은 거의 다 이제 제가 저희 지역을 통과하는 분당선 연장선은 이미 개통이 됐고요. 예. 신분당선 연장선이나 또 수인선은 2016년에 개통이 돼서 지금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고 개통 예정으로. 그래서 남부 지역은 다 결정되었거나 이제 한 2, 3년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또 북동부 지역이 제일 문제인데 북동부 지역에 금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동안 지하철 예산을 도로에만 너무 많이 돈을 쓰고 지하철 연장선 예산에는 200억, 300억씩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제가 분당선 연장선 때 보니까 한 해에 한 1,000억 이상 투입하면 공기를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기왕에 결정된 지하철 4호선, 7호선, 8호선 이런 것들을 그 연장선들을 200억, 300억씩 넣으면 공기가 10년, 15년 걸리면 예산만 낭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왕에 결정된 것에 집중 투입해서 빨리 끝내버리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전략으로 수정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모든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이 지하철의 투자가 경기도 교통대책에 가장 중요하니까 정부에다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바꿔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짧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네네. 예, 민주당 공천룰 문제, 이 김상원 후보 측에서는 100% 국민 경선 주장하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경기를 뛴 당사자인 선수가 디테일을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원칙은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도 특정인을 위한 무슨 맞춤 영도를 만든다. 또 인위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지분 나누기로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고요.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어떻게 제대로 반영되느냐 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룰을 만들겠죠.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경기도민이 골라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의 기회가 보장돼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관리해야 할 것이고요. 이 야당 통합 중심이 5대5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 네네. 국회의원은 126대2인데 이 통합 중심은 5대5입니다. 그렇다면 예, 기존 단체장이 있는 서울, 인천, 충남 부근 다 민주당 쪽 후보니까 이 경기도는 안철수 의원 쪽에 양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런 추측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야말로 인위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지분 나누기죠. 이게 새정치 대의명분에도 안 맞고 국민들이 그런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기득권에 대한 어떤 집착으로 그거 하려고 그러면 새정치 민주연합 만들었냐? 당장 그런 비판이 오겠죠. 언제나 당당하게 이 당원과 이 국민들 지지자들의 뜻을 제대로 존중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룰로 경선을 해서 결정할 문제죠. 예, 통합신당의 정강 정책 놓고 요 며칠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6.15 14등을 제외한다는 걸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두 정치 세력이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면서 당원 당규를 만들다 보면 이제 실무 단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좀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위원장 모두 6.15 14정신은 물론이고 4.19와 5.18 이거 다 그 정신을 계승한다 하는데 합의해서 정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충분하게 토론하고 결론 내기 전까지 토론 과정의 이야기들이 무절제하게 언론에 보도돼서 국민을 혼란시키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합신당이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다 아우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이 발기 취지문에서 민주적 시장경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조합 이런 말들이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클릭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우리 정치가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 서로 진영 논리 싸움에만 매몰돼가지고 민생 문제 해결에는 전혀 무능했어.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생겼고 그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이런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이제 공허한 이념 논쟁하지 말고 국민의 이 생활 정치를 개선하는 그런 정치를 하자는 그것이 근본이고요. 예. 저는 이 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고루 중시했던 그 60년 전통 야당의 그 본래의 모습을 찾는 길도 바로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민주당의 그 민주화를 위해서 피울려온 60년 전통 이것도 계승하면서 그러나 산업화의 성과도 인정해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 진보 세력도 성찰적으로 반성하고 보수 세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 지사의 출사표를 낸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에 따라 비즈니스 스케줄을 고치시겠습니까? 비즈니스 스케줄에 따라 비행기 시간을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의 스케줄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둘 다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맞춰 편리하게. 대한항공 자카르타 주 10회 운항 4월 2일부터.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예, 출발 사진 1부였습니다. 잠시 후 2부 이어가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출발 사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교통정보 들어보시겠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행주대교 목간 지점이고요.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때문에 방화대교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 강건호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데도 동호대교 목간 지점에 고장차가 발생하면서 이 부근 일대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강동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강변북로가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쭉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다시 여의도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현재 강 동쪽으로 이동하시는데 여의도 일대 통과하신다면은 올림픽대로 이용하시는 편이 시간 절약에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사장님, 공장 이전은 항공 해상물류 이용해 주신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말인가? 예, 김포 한강로에 이어 제2 외곽 선안도로까지 완공되면 물류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산업단지입니다. 입체적 교통의 중심지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문의 031-998-9488 3월 준공 즉시 입주 가능 김포도시공사.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혼수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 기회는 이번 주말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예,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중국 법은 또 드디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제기한 배상 소송을 받아들였군요. 이 영토 문제와 역사인식 문제로 이 중일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데 더 악화될 전망이죠. 중일 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서 강제 연행됐던 중국인 피해자 유족 등 37명이 지난달 26일 일본의 미쓰비시 머티리얼 등 일본 기업 2개를 상대로 베이징시에 냈던 소송이 정식 접수돼서 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피해자 1인당 100만 위안, 즉 우리 돈으로 한 죄송합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의 그런 배상액과 함께 강제징용 인정과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이전에도 제기가 됐다가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것뿐 아니라 또 소송에 참여한 연구자, 변호사 몇몇을 보면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 9월에 중일 국교 정상화 당시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 중국 정부가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 책임을 포기한다 이렇게 규정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일본은 모든 전쟁 관련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민간, 즉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과 비슷한 그런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이것이 드디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센카쿠 열도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인식 이런 문제로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중일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8일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이 예객기를 실종당인 몰디브에서 목격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죠? 네, 몰디브 뉴스 포털이 보도한 바인데요. 당일 오전 6시 15분, 그러니까 비행기가 사라지고 실종되고 나서 약 한 5시간 후가 되는데요. 이 몰디브 남쪽 코바후바두 섬의 주민 여러 명이 매우 낮게 나는 항공기를 보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항공기 모습은 흰색 기체에 붉은 줄이 있었다고 해서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목격자는 제트기가 섬 위로 그렇게 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탑승구까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서 당시 이상 비행 중이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비행기 주 조종사 기장의 집에서 발견된 모의
비행 시스템에도 이 몰디브 활주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몰디브 정부는 관련 보도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또 중국 관영 신화사도 당시 몰디브 어떤 레이더 시스템에도 관련된 신호를 포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실종기가 인도양 남쪽 끝까지 비행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수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일한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야당이 빠르게 창당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강정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잠복해 있던 노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신당의 정강정책에 6.15와 14 등을 제외하자는 새정치연합 측의 제안이 알려지면서 친노계는 물론 동교동계도 반발이 터져나온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6.15와 14를 존중한다고 해서 사태는 해프닝으로 봉합됐습니다만 통합신당의 우클릭을 두고 당내 불만은 여전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한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 일부 노출됐지만 어쨌든 이제 봉합은 됐습니다. 그래서 창당 과정을 계속 밟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 문제의 그 강령 또 정강 정책뿐 아니라 지도부 구성 그리고 공천룰 등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거고요. 예. 또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우문연답이군요. 이 정강정책의 4.19, 5.18 그리고 6.15, 14까지 제외하자 이제 이런 제안이 있었던 모양인데 당내 친노계는 물론 동교동까지 이제 뿌리를 흔드는 것 아니냐.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참 많이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 안 의원 측에서 후퇴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후퇴한 건 아니고요.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직접 해명한 것도 그렇고 또 저희 김한길 대표와 그제 문제가 됐던 날 밤에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이 안철수 신당 새정치연합 자체가 사실은 당으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부 의견 정리가 덜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논란으로 불거진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새정치연합 전체 의견이거나 무슨 조율돼서 나온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철수 위원장 본인 해명대로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고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의원은 또 트위터에 그분들이 6.15, 14 빼자고 한다.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탄식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강정책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분들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썼던 건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에 통합하자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당도 만들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원래 소신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 통합에 걸림돌이 될까봐 선출직 최고위원이라는 것을 백지위임 형태로 해서 기득권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제일 앞장서서 그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6.15, 14 이거는 이념이 아닌 보편적인 평화통일의 이정표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하자고 하는 분들이 이걸 이념이라고 그러면서 감추자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저희들 가치와 정신을 이념적이기 때문에 빼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택할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방금 이 6.15와 14를 평화통일의 이증표, 이념을 떠나서 평화통일의 이증표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신당의 창당 발기 취지문에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헌법 표현이니까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6.15 선언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제 일각의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15 선언에는 아시다시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미
국가의 지도자들끼리 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고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한 거고 그런 점에서 그거 가지고 뭐 방송에서 다시 논란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발기 취지문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합 혹은 또 민주적 시장 경제 확실히 이 우클리적 표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편적 복지 그렇게 쓴 건 이제 뭐 저 보편적 복지는 포기하고 뭐 선별적 복지만 하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클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기초노령연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선 때 공약이 80%까지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어찌 보면 선별적 복지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대들보와 지붕, 뿌리와 줄기 이런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세계 경제대국 11위인데도 그 GDP 대비 복지 지출이 OECD에서 꼴찌 아닙니까? 그리고 자살률, 노인 빈곤율, 출산율, 소득 양극화 그리고 사회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복지 정책 특히 복지 지출을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건 대한민국 미래를 없애자는 말과 같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새정치연합이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 무슨 차별이 차이니 우클릭이니 이렇게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안철수 신당은 과거에 민주당보다 좀 오른쪽에 있었고 또 그리고 그쪽으로 외인을 많이 넓히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었는데 이 저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실 162대 2 아닙니까? 국회의원 숫자만 보면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안철수 의원 측에 양보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조금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많이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거 무슨 이유일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요. 그건 이제 국민 저희들이 뭐 조직도 더 강하고 의석수도 많고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 지지도가 이 통합선언하기 전까지 지지도가 또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야권의 재편성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뭐 한 반반 정도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서로 평등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었고 저희는 그 판단이 아직 뭐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이좋게 해야죠. 그거를 우리가 숫자가 좀 많으니까 우리한테 따라와라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그 지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통합신당 지지율이 통합한다고 얘기하는 그 다음부터 또 조금씩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국민일보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이 내려왔어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22.5% 정도라서 이 새누리당과 격차가 제법 이제 또 벌어지고 있는데 왜 지지도가 오르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강물이 흐르다가 다른 물줄기를 만나서 하나로 합쳐질 때요. 맞부딪히다 보면 거기에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언론이 요즘 이제 그 소용돌이를 굉장히 강하게 또 표현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소용돌이만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 강은 더 큰 강물줄기로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뭐 하물며 이 경쟁하는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쳤는데 이견이나 논쟁이 없다면 그거는 경쟁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건강하게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는 이런 진통 과정에서 지지율이 일부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바 이런 길로 갈 겁니다. 새정치의 가치는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이라는 큰 가치와 함께 진보, 보수, 중도 등 이 관념적 목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고단한 노동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방향은 좌도 우도 아닌 아래쪽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새정치연합 안에서 대체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길로 저희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26일 이후에 가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다시 이 하나로 합쳐진 더 큰 줄기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고 그렇게 또 국민들의 의지를 담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지금도 더 열심히 해야죠. 그동안의 통합 과정에서 친노계가 너무
예, 죄송합니다. 친노계가 너무 배제됐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분은 이 친노가 또 이념을 너무 앞세우니까 그걸 문제 삼아서 매너 정부군 떠나라. 이런 또 주장도 있었고요. 예, 잘 봉합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친노계가 배제됐다 이런 얘기는 이제 새롭게 당을 구성할 때 예. 저희 뭐 그 최근에 요즘 이제 제가 뭐 이러저런 발언을 하니까 우원식도 친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그렇죠. 친노란 말이 그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그냥 뭐라고 할까 조경태 의원의 말에 대해서 반대하면 친노라고 그래요 요즘은. 예. 그래서 뭐 배제됐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좀 더 통합적으로 지도부를 구성해달라 이런 이야기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경태 의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은 다 친노입니다. 예. 그리고 새정치연합 윤석규 전략기획팀장이 조경태 의원 그 말 나왔을 때 페이스북에다가 조경태 의원은 친당에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예, 또 그런 말이 나왔죠. 예. 안철수 위원장 쪽에 윤석열 예. 전략기획팀장으로 친노가 되는 꼴이거든요. 예. 이 노자에다가 종북이란 말까지 연결시켜 지칭해야 되는 이유는 예, 알겠습니다.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저도 이 군의주의 배제라든가 상향 민주주의 하자는 그 입장에서는 친노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아주 짧게 의견을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이 김한길, 안철수 두 위원장에게 전부 다 지도부 구성 맡기고 지도부 재는 사퇴하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새정치에 걸맞는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방선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도부 구성하는 건데요. 지금은 안철수, 김한길 대표에게 권한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백지위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분이 이런 통합적으로 짜야 된다는 요구와 정말 지방선거를 잘 대응하자는 것 이런 요구를 잘 받아들여져서 지도부를 잘 구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복잡한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중공.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예, 가까운 시일 안에 조경태 의원 또 한번 모셔봐야 되겠군요.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예, 3부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